드라마 플렉스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회차 진짜 재밌었죠? 오늘 회차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수는 오늘 면접봤던 변호팀에 입사하고 상어를 도와주게 될 것 같습니다. 미지가 박상영을 엄청나게 폭행할 땐 모든 분들이 시원해하셨을 듯합니다. 또한 미지와 호수의 첫 키스신도 나왔는데요. 미지가 숨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모르겠다고 말하는 장면에선 웃음을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박보영 배우 이런 연기 진짜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안방극장에서 아마 난리가 났을 듯 보여집니다. 또한 미래의 선임 김수현도 등장을 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미래는 공사의 비리와 싸우게 될 듯 보여집니다. 내일 예고편의 빌런들을 바라보면서 비웃는 미래의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진짜 사이다 장면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아마 세진이 서울로 가서 미래를 만나면서 미래가 더욱 힘을 내는 느낌이기도 한데요. 또한 춘구는 노사와 상월의 비밀을 세상에 폭로를 하게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결국 상월이 요양원에 입원시킨 것은 로사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동안 기댈 곳 없던 상월은 후견인을 미지와 호수에게 부탁하려 했었지만 오히려 둘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며 미지와 호수를 멀리하게 됐던 할머니였으니 결과적으론 춘구의 계획처럼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춘구의 사무실엔 유스티티아 조각상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고편에서는 호수는 검찰에서 로사에게 온 우편을 손에 쥐고 미지에게 이건 범법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지는 지금 법이 중요하냐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조각상이 나왔던 이유와 호수의 선택과 미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인상 깊었던 장면은 호수가 변호사 면접을 봤던 그 회사는 베리어 프리를 힘쓰고 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호수는 자신과 춘구를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편을 가르는 듯한 분위기에 거절을 한 듯 보여지지만 상월 할머니를 둘러싼 법정 논란 속에서 아마도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될 듯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호수의 면접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로펌은 호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베리어 프리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이죠. 즉, 제도적 장벽을 없애 법적 테두리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구조하겠다는 뜻이죠. 그 말만 들으면 매우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제안처럼 들립니다. 또한 지금의 상월 할머니가 떠오르기도 했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호수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약자를 위해서 나선 게 아니고 의뢰인의 부정을 넘기지 못한 거라 저랑은 맞지 않다고 말이죠. 단순하게 보자면 장애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로펌의 말은 저도 인상이 찌푸려지긴 했습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두 선후배 변호사의 대립 스토리로 자신들의 회사를 홍보할 마음도 있어 보였죠. 반대로 춘구는 상월이 저지른 행위를 냉정하게 법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문학적 개념은 바로 정의의 이중성입니다. 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옳음과 선함의 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옳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선하냐는 질문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로사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친구의 아들을 보호하려 했던 상월의 삶, 그 삶을 단순히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상월은 글을 읽을 줄 몰랐고 법률적 후견인 제도 같은 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격이 없었지만 책임은 다하려 했던 겁니다. 여기서 드라마는 베리어 프리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인물은 상월로 보여집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대신 살아가야 했고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법적으로 지워야 했습니다. 이런 상월을 법적으로만 판단하고 약점을 잡아서 이기려고 했던 춘구와 호수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긴 한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드라마는 유스티티아 조각상을 비춥니다.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그녀는 말이 없습니다. 눈이 가려졌기에 감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법만 보고 판단하는 존재. 그리고 춘구는 그 여신을 닮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서 상월의 범법 사실을 언론에 터뜨립니다. 그렇다면 상월은 죄인일까요? 그는 죽은 친구를 대신해 한 사람의 생을 책임졌습니다. 법의 정의는 그녀를 처벌합니다. 유스티티아는 눈을 가렸지만 시청자는 눈을 뜬 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월은 잘못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틈을 메우기 위해 누군가 되어야 했던 따뜻한 범법자였던 걸까요? 내일 예고편에 호수의 손에는 로사의 이름으로 도착한 검찰의 우편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여는 것은 범법이라고 미지에게 설명하는 듯 보여지죠. 그리고 상월 할머니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며 결국 미지가 상월의 손을 잡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편이 왜 호수에게 있었을까요? 이미 법적 대리인이었던 호수에게 도착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니면 이충구 측이 일부러 압박용으로 보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편지를 호수가 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던 미지는 반문합니다. 지금 법이 중요하냐고 말이죠. 이미 초반부터 호수는 사회적 약자의 약점을 파고들어 반드시 승소하는 자신의 선배 충구의 방식이 싫어서 퇴사를 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충구는 말 그대로 법의 사람입니다. 그는 팩트를 말하고 그 팩트를 이용해서 약점을 잡아 승소하는 변호사죠. 그는 감정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 한켠에는 유스티티아 조각상이 놓여 있죠. 이 조각상은 오로지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는 이상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눈을 가리고 있는 정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즉 진실을 보되 인간의 사정을 보지 못합니다. 호수는 그와 다릅니다. 그 역시 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는 그 경계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결국 호수는 마음을 선택할 듯 보여지네요. 그는 상월에게 도착한 검찰의 통보를 열지 않았지만 미지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마음속 저울은 이미 사람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죠. 상월은 그녀는 스스로를 지우고 죽은 친구의 이름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법의 울타리에 들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돌본 존재였습니다. 그녀야말로 진짜 배리어를 넘은 사람인 것이죠. 법적으로는 범법자이긴 하지만 말이죠. 상월의 우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호수는 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미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월의 손을 잡는 미지였습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가 시청자에게 건네는 질문처럼 보여지네요. 당신이라면 우편을 열었을 건가요? 정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 선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고편에서 미래는 세진과 다시 만납니다.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많은 일을 겪은 그녀는 이제 성장을 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싸우겠다는 겁니다. 억울해서라도. 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대신 싸워야 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녀는 이제 미래 그 자체가 됩니다. 내일부턴 정말 본격적인 사이다 장면이 많이 나올 듯 보여지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참 지난번 영상에 고민형 이야기, 이번 회차에 미지가 시골로 가면서 의자 위에 미지가 있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사람이 미지면 미지의 이름이 써 있는 의자 위에 고민형이 딱 있는 듯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